오늘부터 2026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과학 부분 객관식 25문항 중간고사 대비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1단원과 2단원인데요. 선생님의 문제풀이는 2단원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먼저 1번에서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권의 구조에 대한 그래프이고요. 여러분이 이제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학습지나 교과서 55쪽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면 기권이 높이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여기 하나씩 살펴보면 A는 대류권이 되겠고요. B는 성층권, C는 중간권, D는 열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대류권 같은 경우는 이제 지표에서 약 11km 정도의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내려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표면에 복사 에너지를 올라갈수록 적게 받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대류권에서는 중력의 영향으로 아무래도 가깝기 때문에 공기가 대부분 모여 있고 아래쪽에 온도가 더 높습니다. 아래쪽에 기온이 높고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습니다. 그래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겠죠. 대류 현상이 일어남. 그리고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수증기는 우리가 중력은 거리와 상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면에 가까울수록 중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존재하고요. 이 수증기로 인해서 비나 눈과 같은 기상현상이 대류권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성층권을 보겠습니다. 자, 성층권 같은 경우는 먼저 11km에서 50km 구간이고요. 그리고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도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지요? 여기에는 오존층이 존재해 가지고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온도가 낮고 위쪽은 온도가 높기 때문에 대류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층이라고 하죠. 안정된 층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잘 다닙니까? 비행기, 항로로 이용도 된다. 이런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중간권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대류권을 지우고요. 중간권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중간권이 있습니다. 자, 중간권의 특징은 약 50에서 80km 구간을 높이 구간을 의미하고요. 성층권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멀어짐으로 온도가 올라갈수록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온도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기권에서 가장 낮은 온도 부분이 나타난다.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권에서 가장 낮은 온도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중간권의 특징이고요. 중간권에서는 아래가 온도가 높고 위쪽이 온도가 낮아서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현상이 일어나는데 수증기는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래서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대기와의 마찰로 유성을 관측하게 됩니다. 유성 관측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10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건 보겠습니다. 10건. 여기 10건 보이시죠? 10건은 올라갈수록, 높이 올라갈수록 자, 온도가 상승합니다. 온도가 상승하고요. 그리고 10건은 공기가 지구에서 가장 멀리 있기 때문에 10건은 공기가 매우 희박합니다. 매우 희박하고요. 그리고 낮과 밤 온도차가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제 오로라 현상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오로라는 것은 태양으로부터 여러 입자들이 날라오는데 이 전기를 띤 입자가 우리 자기권 내에 갇히게 되면서 빛을 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오로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로라는 주로 극지역 부분에서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기권의 구조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대류가 일어나는 층은 B하고 D이다. B하고 D는 성층권과 열권이죠. 여기는 반대죠. 대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고요.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곳. 기상현상이 나타나려면 나타나는 층은 여기 대류권이 되겠죠. 그래서 A가 맞습니다. 그 다음 낮과 밤 기온차가 가장 큰 곳은 B가 아니라 저 위에 D인 열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온이 가장 낮은 곳이 나타나는 층은 선생님이 아까 중간권이라고 했죠. 그래서 중간권 계면이라고 하는 여기 지점에서 보이나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라색에 여기 가장 낮은 층이 바로 중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번 보겠습니다. A에서 D층 중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는 층에 기호와 이름을 쓰시오. 장거리 비행의 항로로 이용되고요.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하여 지구 생명체를 보호한다. 자, 요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성층권이 되겠습니다. 자, 성층권은 B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답입니다.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A에서 D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층은 오로라가 나타난다. A층은 오로라가 나타나는 층은 D인 열권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열권이 되겠죠? A층은 대류가 일어나지 않지만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아니죠. A층은 대류도 일어나고 기상현상도 나타납니다. B층은 유성이 관측되는 B는 유성이 관측되는 층은 어디죠? 중간권이죠. 그래서 중간권은 C가 되겠습니다. C층은 대류가 일어나지만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중간권은 수증기가 거의 없다고 했죠.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기상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그게 맞는 말입니다. D층은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하여 지구 생명체 보호한다. 여기는 D층이 아니라 B인 성층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기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기압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 자, 기압은 시각과 장소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자, 그렇지 않은데요. 우리가 이제 1기압이라는 거를 배웠죠. 1기압은 1013 헥토파스칼이고요. 물기둥으로 치면 10m가 누르는 압력과 같고 수은으로 치면 수은 76cm가 누르는 압력과 같다. 그래서 76cm Hg라고 쓰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압이라는 것은 공기의 압력이죠. 그래서 우리 지구를 둘러싼 대기가 약 1000km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얘가 대기가 누르는 압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 외에 또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이제 산에 올라가거나 할 경우에는 여기 높이에 따라서 기압을 측정해 보면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가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높이가 오를수록 공기가 희박해지겠죠.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즉 기압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압은 시각과 장소에 관계없이 일정하지 않죠.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집니다. 2번 기압은 지표면에서 위로 높이 올라갈수록 낮아진다. 맞죠? 높은 곳으로 갈수록 기압이 낮아지는 건 대기양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맞죠? 공기가 희박해진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을 보겠습니다. 5번은 수은 기둥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자, 그림과 같이 유리관에 수은을 가득 채우고 자, 그림 보이죠? 수은이 담긴 수조에 거꾸로 세운 뒤 산을 오르면서 수은 기둥의 높이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이때 높이 올라갈수록 수은 기둥 높이는 어떻게 변할까? 자, 여기 수은을 가득 채워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세우면 당연히 이렇게 수은이 밑으로 빠져나오겠죠. 그런데 나오다가 여기서 예를 들어 1기압으로 누르고 있는 이 공기가 있다. 그러면 내려오다가 이제 멈추겠죠. 그래서 이게 누르는 압력이 1기압은 이제 76cm의 수은 기둥에 해당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압은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수은기둥의 높이도 어떻게 될까요? 수은기둥 높이도 낮아지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여기 그림에 보다시피 자, 여기를 이제 76cm라고 하면 이렇게 누르는 대기압이 1기압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위로 올라갔다, 높이 올라갔다 그러면 기압이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더 많이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기둥이 낮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수은기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의 양이 감소하여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수은기둥 높이도 낮아진다. 자,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죠?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감소하여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수은기둥 높이도 낮아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6번 보겠습니다. 중 증발과 관련된 현상은 증발, 응결과 관련된 현상은 응결을 쓰시오. 빨래가 잘 마른다는 것은 액체인 물이 기체인 수증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증발이 맞습니다. 그리고 높은 하늘에 구름이 생기는 것은 구름 입자라는 것은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죠.
이런 것이 생기려면 공기가 상승 기류가 작용해 가지고 부피가 팽창하고 온도가 하강하는 단열 팽창이 이루어지고요. 이걸 통해서 은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물방울이 생성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은결입니다. 새벽녘 풀잎에 이슬이 맺혀 있다는 것은 새벽에 기온이 하강하면서 이슬점에 도달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은결이 되겠습니다. 욕실 거울 표면에 뿌옇게 흐려졌다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시원한 펩시를 내놓았을 때 펩시 주변에 물방울이 생기는 원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은결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마당에 물을 뿌리면 시원해진다는 것은 물을 뿌리면 물이 수증기로 증발하게 되면서 주변 열을 흡수하게 되죠. 그래서 시원해진다는 거고요. 따라서 이거는 증발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1페이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